제가 지금 6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 한 푼도 못 벌다가 근데 문을 딱 따니까 어땠어요? 실병을 나뒹굴고 먼지구덩이 뭐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방들 그냥 강제 집행하시면 됩니다. 해야죠. 드디어 해냈다 이런 느낌. 강릉 선생님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보다 더 높은 레벨의 투자 기록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자판기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파트 단타를 완료하시고 명도하고 한 달 만에 아파트 단기 매도를 성공하신 분이 계셔서 함께 하려고 이렇게 인터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생일인 직장인 땅언니라고 합니다. 제 생일에 선생님도 뵙고 인터뷰도 하고 너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은 닉네임 보면 거의 이제 부동산에 살고 부동산에 죽겠다라는 각오가 있는데 언제부터 부동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관심 가진 지는 2018년에 19년부터 관심을 가졌고 그러면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24부터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20대 초반부터. 네, 맞아요. 근데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23살 때 첫 직장을 갖게 됐는데 처음에 월급을 180 받았어요. 그때 집을 사고 싶었던 마음이 되게 컸는데 집이 뭐 못해도 지방에는 3억 이상 하니까 한 달에 100만 원 모으면 1억 모으는데 10년 걸리네 그쵸.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장으로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지 하다가 재테크나 투자를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된 거군요. 네, 맞아요. 첫 월급 180만 원이라고 해서 저 65만 원이었던 기억이 갑자기 후덜덜덜덜. 근데 난 어땠냐면은 와 너무 좋다.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봐요. 당근 그러면 지금 나이는 몇 살인 거예요? 옛날 나이로 30이요. 서른 그러면은 실제 28쯤 되셨네요? 네. 오늘 생일이니까 이제 29 됐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일찍 시작하니까 벌써 6년을 지나가도 아직도 20대다. 그럼 저 궁금한 게 2018년도부터 투자 관심을 가지셨는데 우리 경매 요번에 성과낸 거 말고 혹시 부동산에서 돈을 버시거나 성과 내신 경험이 있으면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일단 없어요. 왜 거의 지금 1학년이 1년 차라고 보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갈 군번인데 어찌하여 없으셨습니까? 그때 사회초년생이어서 돈을 모으면서 경제 공부, 부동산 공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강의는 계속 들었던 거예요? 네, 강의 듣고 이제 경제 관련 서적이나 재테크 관련 책 같은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제 강의를 선택하고 이걸 들어봐야겠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일단 부동산은 사고 싶은데 싸게 사고 싶어서 경매를 공부하게 됐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깔고 왔는 돈이 많잖아요, 부동산에. 그쵸. 그래서 그 깔고 왔는 돈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더 찾아보다 보니까 단타가 있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선생님 강의까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돈을 버셨습니다. 얼마에 낙찰받았죠? 9,200만 원에 낙찰받았어요. 얼마에 매도했죠? 1억 500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순수익이 얼마시죠? 순수익 5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럼 저 궁금한 게 한 달 월급이 어느 정도 돼요? 저 200 후반대. 그러면은 거의 2달치 월급이네요? 이제 드디어 2018년도에 초등학교 1학년 불인이로 시작해서 6년 만에 성과를 내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드디어 해냈다 이런 느낌. 대단합니다, 진짜. 이 나이에 뭔가 투자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고민도 한다는 게 사실은 좀 부럽기도 하고 땅은님은 제 나이가 되면 저보다 더 높은 레벨의 투자 기록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요거 투자 시작하실 때 순수 투자금은 어느 정도 됐어요? 6천만 원 가지고 있었고 들어간 거는 한 3, 4천 정도. 3천만 원으로 9,200만 원 아파트를 낙찰받았고 매도하고 순수익이 500만 원 남았으니까 3천만 원 넣었던 돈을 3,500으로 뺀 그렇게 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너무 훌륭하세요. 당근 근데 요번에 경매하면서 명도나 잔금이나 낙찰 이후에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었어요?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고르자면 명도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채무자랑 아예 연락이 안 된 상태여서 기간이 좀 길어졌을 뿐. 그러니까 인도명령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을 받으셨군요. 네, 맞아요. 근데 대부분 인도명령 할 때 우리가 강제집행하는데 채무자랑 연락이 안 돼요 이러면 저는 그러면 인도명령으로 그냥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오는 말이 강제집행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강제집행이라는 과정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짐 끌어내고 초보자 입장에서 좀 두려울 수 있는데 집행하는 과정은 어땠어요? 생각보다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서운 과정도 아니고 제 부동산을 인도받는 과정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심플해요. 그 대신 기다리는 것만 잘하면 돼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때 외도미 세팅을 해라. 왜냐면 그 물건 쳐다보고 인도명령 진행되는 거 기다리면은 진짜 완전 정신병 올 것 같거든요.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초조해하고 그 기간을 못 기다렸지 하는데 그 기간이 사실 되게 길게 느껴져요. 어떻게 그 시간을 버티셨나요? 선생님 말씀대로 낙찰 받고 난 다음에 외도미 세팅에 들어갔어요. 그 어려운 걸 해내셨군요. 그럼 외도미 세팅하고 숙소를 판매할 때쯤에 인도명령 절차가 끝났겠네요? 뭐 뭔가 다 돼가고 있더라고요. 오, 맞아요. 외도미 세팅하는 동안 엄청 바쁘니까 까먹거든요, 잠깐. 맞아요. 그리고 다 세팅하고, 맞다, 경매 어떻게 됐지 하고 쳐다보면 강제집행 일자 잡혀있고, 그죠? 맞아요. 제가 딱 시키는 그 케이스대로 하셨네요. 근데 이제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니, 뭐, 집 하나 사가지고 500만 원 번 게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떠드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 500만 원을 버는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500만 원밖에 못 벌어서 좀 아쉽진 않은지, 어떠세요? 제가 지금 6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동안 한 푼도 못 벌다가 이번에 처음 500만 원 벌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혹시 다른 사람들은 막 2천만 원도 벌고 3천만 원도 버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좀 적게 벌었다 이런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런 생각은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낙찰 받아보고 한 사이클 돌려보는 자체를 생각하고 있었고 사실 수입도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온 거여서 그런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거보다 좀 더 작더라도 경매라는 절차 전체를 한번 해보는 것만으로도 이번에는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돈도 더 벌고 그리고 외도미 세팅하느냐고 신경도 많이 쓰지 않았고 그래서 이렇게 돈 벌어도 되나? 너무 쉽다 약간 이런 느낌? 맞아, 진짜 그랬어요. 그럼 또 하겠네요? 해야죠. 또 해야 돼요. 요번에 슬슬 해가지고 한 개 했으니까 25년도에는 타이트하게 6개. 할 수 있죠? 25년 된 6개. 할 수 있죠? 네. 네. 당근. 근데 문을 딱 따니까 어땠어요? 실병에 나뒹굴고 먼지구덩이 뭐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방들 뭐 이런 게 펼쳐졌었던 것 같아요. 짐은 많았나요? 중요한 것만 빼가고 대부분의 가구가 남아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 술병 200원이잖아요, 공병. 페트더라고요. 병소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강제집행 하잖아요. 화분 같은 거는 집행관이 안 갖고 가시더라고요. 쓰레기라고 어차피. 갖고 그거 다 깨끗하게 흡퍼가지고 화단에다 버리고 화분도 5,000원씩 팔았잖아요. 근데 막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우고 난린 거여서 그렇구나. 이런 세상이 있구나. 당근마켓으로 판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 같은 경우는 아예 한번 만나지도 않고 집을 인도받은 거예요? 맞아요. 제가 낙찰 당일에 쪽지도 붙여놓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보고 통화도 했는데 아예 제 연락을 다 무시하시더라고요. 강제집행 신청하러 법원에 갔는데 집행관이 연락하니까 받더라고요. 이런 세상에는. 근데 그제서야 이사비 협의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하길래 그냥 이미 너무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애초에 마음이 없나 보다 싶었던 것 같아요. 집도 잃었겠다. 모든 걸 포기하시고 계셨는데 누가 또 이제 어디에서 이사비 받을 수 있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번 딱 찔러봤는데 씨알도 안 맥히니까 아예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강제집행까지 다 진행이 돼서 짐이 창고로 들어갔는데 그 창고 비도 처리하려고 연락을 했는데 채무자가 짐을 찾아갔대요. 오, 감사하네. 그럼 창고비 굳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라도 감사하다. 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창고비가 뭐냐면 그 집을 집행을 하느냐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동산들을 다 끌어내거든요. 그 다음에 지정된 보관 장소에다가 2달에서 3달을 보관을 해요. 그 다음에 짐의 주인인 점유자가 찾아가든지 아니면 낙찰자가 낙찰을 받아서 폐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다행히도 그분은 짐을 찾아갔다고 하시니 우리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이 안 든 거죠. 매도 과정은 써했나요? 한 5팀 보고 간 뒤에 바로 매도 계약서 쓴 것 같아요. 수리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뭐 먼지 구데기가 있고 술병이 나뒹굴고 너무너무 더러웠다고 했는데 수리 안 한 상태에서 어떻게 팔렸죠? 강제집행 한 후에 청소를 하잖아요. 근데 청소도 제가 안 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가서 해주셨거든요. 공짜로? 네.
거기 어디 부동산이죠?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청소만 깨끗이 해놓으니까 바로 물건 보고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 입장에서 이게 팔릴 것 같아. 그리고 빨리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인은 청소를 할 생각이 없어요. 이걸 팔아서 돈을 나도 벌 수 있으니까 사장님이 그래 그냥 내가 청소하자 해가지고 사장님이 맞아요. 되게 감사하신 분이네요. 엄청 감사하죠. 그럼 복비는 더 드렸나요? 조금 더 드렸는데 그 이유도 팔고 싶은 금액대가 있는데 제일 높게 계약해주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드렸습니다. 운이 되게 많이 따랐네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운이 따를 때는 바로 또 해야 돼요. 지금 한 시드까지 하면 7, 8천 정도 있잖아요. 네. 그걸로 2개 정도 낙찰 받아서 아예 깔아놓고 하나씩 판매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낙찰 과정도 수월했고 매도 과정도 수월했고 강제집행 과정도 수월했고 그래도 초보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 힘들었다 아니면 되게 재밌었다 이런 거 있어요? 막상 할 땐 무서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부동산에 전화하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걸 다 누구한테 배웠죠? 당근 선생님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잘 가르쳤나 봐요. 그러니까 콜포비아이신 분들도 배우거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포인트만 알고 처음에 어려운 것만 넘어서면 그 다음에 진짜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돈까지 버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그러면 저건 다 사기다, 약을 판다. 사기라기보다는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당근 근데 이거 이제 단기 매도 사이클을 완료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야? 딱 지금 느낌. 또 해야겠다. 무엇보다 다른 수입원이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회사에서 주는 월급만으로 답답할 때가 많았는데 경매를 통해서 부의 추월 자산에 올라설 기회를 만난 것 같습니다. 나이 30에 200 후반대 받는 거면 제가 봤을 때 잘 받거든요. 저 첫 월급이 65만 원도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엄청 잘 받고 있는데 어찌하여 부의 추월 자산을 자꾸 올라타려고 하는 거죠? 뭔가 미래가 없고 평생 회사를 다녀야 된다는 느낌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이 아닌 다른 무기가 좀 필요해서 구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하네요. 이게 29살, 30에 할 수 있는 생각인가? 저는 이때 먹고 놀고 애 키우고 병원만 다녔는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200 후반? 막 이렇게 벌어서 한 300 초반? 이렇게 벌었을 것 같아요.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는 사실 결국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땅은님이 해보고 나니까 어떤 사람들한테 경매를 추천하시고 싶어요? 인생이 지루하신 분들 그리고 뭔가 현재 상태에서 더 나아가 빨리 시드를 불리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회사에서 주는 급여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 스스로가 성과금을 만들고 싶은 분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주체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이 정도면 충분히 주체적이죠. 나이 30도 안 됐는데. 그러면 혹시 우리 땅은님은 미래의 목표나 아니면 계획하고 계시는 일이 있나요? 일단 단타로 계속 시드를 불리고 싶고요. 그 불린 시드로 빨리 건물을 사고 싶습니다. 어제 선생님 물건 투어를 다녀왔는데 그 투어를 하면서도 동기부여가 너무 돼가지고 빨리 건물을 사고 싶습니다. 맞아요. 어제 우리 건물 보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매입한 건물이랑 10억대에 살 수 있는 모텔 이렇게 2개를 봤거든요. 그래서 땅은님도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외도민 하신다고 하고 숙박업에 관심 생기고 매출 만들고 시드를 키우는 방법이 수월하다라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몇 년도로 목표하고 계세요? 2년 뒤에 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 사라지겠네요, 조만간. 왜냐면 이렇게 한 개 낙찰받고 자꾸 사라지셔가지고 그러는데 계속 하시겠네요? 네, 1년에 6개 1년에 6개 하고 우리 인터뷰하러 오십니까? 와야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천안에서 한 2시간 걸려가지고 오셨던데 이렇게까지 오셔가지고 영상을 찍으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일단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께 저도 감사의 의미를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께 또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서 멀리 와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땅은님도 이런 영상이 좀 도움이 됐었어요? 다른 강의들보다 실제 수강생 분들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보면서 힘들 때 도움도 받고 그래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 사람도 힘든 거구나 뭐 이제 이런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댓글이 좀 많더라고요.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 그리고 교육이나 강의 영상보다 평범한 직장인이 교육을 통해서 실행으로 옮기고 수익화를 했던 것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근 오늘은 땅은님을 만나가지고 500만 원 번 아파트 매도 단타 후기를 들었거든요. 얘기 들어보면 모든 과정이 그냥 스무스하게 가서 나중에 딱 수익만 남은 기분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 분명히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은 힘들 수도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인간의 인생 레벨을 올리는 거다.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 버티셔서 2년 뒤 건물을 사는 목표까지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시간 넘게 오시고 생일인데 이렇게
이렇게 오늘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또 다른 땅은님 같은 분께 도움이 분명히 될 거예요.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